상품이 소싱할 수 있는 건 넘쳐나거든요. 왜냐하면 전기톱은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예시가 전기톱일 뿐이지 모든 상품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5만 개, 10만 개 올려도 그냥 계속 올릴 수가 있거든요, 상품을. 네,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구독자분들한테 사연을 좀 받았잖아요. 네네. 이번에 재밌는 사연이 좀 많아서 오늘 사연 한 2개를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4개월 차 접어드신 분인데요. 자, 이제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순이익이 넘었다고 하세요. 네. 근데 이분은 마진율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싶은데 타오바오 할인으로 저렴하게 사는 경우가 아닐 경우에는 오픈마켓의 높은 수수료율 때문에 판매가 책정이 헷갈립니다. 최근에 마진을 더 높게 업데이트한 제품들이 판매가 아직 되지 않았는데 네. 혹시 판매가가 영향이 클지, 그리고 그냥 다른 사람의 판매 가격은 비교하지 말고 그냥 나는 30% 이상 남기겠다, 그 마음으로 업로드를 해도 괜찮을지, 이렇게 이제 또 질문 주셨네요.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그거 같아요. 그 우리가 유튜브에서 중국 구매대가 30%. 이 마인드 때문인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례를 말씀드리면요. 저희 사무실이 그 오피스 타워에 있는 거거든요. 네. 거기 1, 2, 3층에는 음식점이 있어요. 그 중에 장사가 되게 잘 되던 갈비찜집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 갈비찜집이 원래 7,000원이었는데 하루아침에 9,000원으로 올린 거예요. 원래는 항상 웨이팅이 있던 곳인데 갑자기 3테이블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그러니까 이게 그 시장에서 사람들이 구매하는 평균적인 그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가 있는데, 나는 나만의 뭐 조금 수익을 더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조금 500원, 1000원 더 올린 게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 말고도 저가 커피 중에 어떤 브랜드도 500원 올렸는데 옆에 커피집한테 밀려버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저는 이런 판매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최저가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왜냐면 키워드의 조합에 따라서 경우의 수로 인해서 내가 최저가가 맞아요. 될 수는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30% 이상이 가버린다는 거는 거의 어느 키워드에서 제가 거의 최고가를 먹는다, 사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판매에 엄청난 영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 마진율 높게 해서 잘 팔리면 저도 마진율 뭐 50% 남겨서 파세요, 이렇게 네. 하겠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정의를 다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새벽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갈비찜 얘기하면서 가격을 얘기를 했고, 네. 커피도 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하면 편한데요. 1,500원짜리 커피랑 스타벅스 커피 4,100원인데 스타벅스가 팔리는 이유가 뭐죠? 스타벅스라서요. 스타벅스라서겠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팔릴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똑같은 그렇죠. 커피지만 스타벅스에 있는 공간, 전국의 어느 곳에 가도 내가 생각하는 테이블이 그대로 있고, 맛도 그렇고. 맛도 어느 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나오는 뭐 분위기, 그런 것들 이유가 존재하니까 4,000원으로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중국 구매 대행이잖아요. 네. 내가 만약에 단순하게 타오바오에 있는 상품을 그냥 끌고서 올릴 거다. 나는 1,500원짜리 커피를 똑같이 팔 건데 나 혼자 4,000원에 판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스타벅스에 있는 요소들은 없잖아요, 내 상품에. 그쵸. 근데 여기 판매자분이 30% 이상 하고 싶다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요소를 넣어주면 돼요. 어떻게 넣죠? 그게 이제 상세 페이지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리뷰나 구매 건수를 쌓는 거. 네. 그 말은 신뢰도를 쌓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상품을 팔더라도 네. 만약에 다른 사람은 2만 원에 팔고 나는 3만 원에 팔고 싶다. 그러면은 구매랑 리뷰 건수를 많이 쌓은 다음에 소비자들도 리뷰랑 구매 건수 있는 나에게 10,000원 더 주고 나한테 지불하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가치를 넣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거 좋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결론은 네. 상세 페이지를 이쁘게 꾸며라, 이 얘기가 아니고요. 그쵸. 그러니까 내가 하는 방향이 뭔지 첫 번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구매 대행을 그냥 끌고서 많이 올리는 방식으로 갈 거다. 그러면 그래도 시장 가격에 맞춰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나는 마진율 30% 이상으로 갈 거다. 그러면 상세 페이지나 구매 건수나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제품을 소싱을 한다든지 그걸 선택을 해서 마진율을 올리라는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저가 커피집을 하는데 나도 똑같이 그걸 하지만 나는 옆에서 4,000원에 팔겠다. 이거를 지금 이제 하신다는 거니까 사실 이게 또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또 반대로 그러면 무조건 저가 커피랑 똑같이 최저가 맞춰야 되냐? 그거는 또 조금은 아니라고 보는 게 우리가 하는 전략 자체가 그 키워드라는 것 자체가 그렇죠.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상권과 조금 비슷한 느낌이라고 맞아. 보거든요. 있지. 네. 예를 들어 A 상권에는 저가 커피가 1,500원에 파는데 B 상권에는 그런 저가 커피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선 2,000원에 팔아도 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비유 좋은데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권 자체가 키워드의 조합이 어떻게 되고 그렇죠. 네네. 어디 마켓에 파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적어도
최소한의 그 시장 마진율 정도는 맞춰야 된다.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네. 그래서 저는 30% 정도면 상품에 따라 다르겠지만 웬만한 상품이 30%라면 안 팔릴 이유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분이 이제 마진율 30% 이상으로 유지하고 싶다 했다는 게 지금 30% 이상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맞죠? 네. 근데 이분이 4개월이 되었고 순수익이 이제 100만 원 넘었잖아요. 네. 오히려 이런 마진율 때문에 이분은 200, 300 벌 거를 지금 더디게 100만 원만 벌고 있지 않을까? 네. 물론 이거는 상품수나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단순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사연에서는. 맞아요. 네. 마지막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1년 전에 저희한테 이제 마켓 분석을 요청하신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매출이 왜 떨어진지 모르겠다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순수익이 거의 뭐 400, 500까지 나오셨던 분인데 심지어 상품도 더 올렸는데 반년 뒤에 매출 순수익이 200 정도까지 떨어져 버리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을 보니까 예전에는 마진율이 18% 정도 나와서 순수익이 4, 500까지 갔었어요. 근데 갑자기 최근에 보니까 마진율 자체가 30 몇 프로로 올라가 있길래 제가 물어보니까 팔리는 것마다 30% 넘게 되도록 수정을 다 해버렸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 다 똑같이 했는데 마진율만 딱 바꿨더니 매출이 완전 추락했다. 단순히 당장에 지금 이번 달에는 사실 마진율 30%로 잘 팔릴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계속 지속되면 분명히 떨어질 요소가 충분히 된다는 게 사실 이미 경험적으로 좀 검증이 된 거라서 네,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매번 소싱하는 제품이 비슷합니다. 원래 그런가요?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네. 일단 처음에는 소싱을 하는 제품이 계속 하다 보면은 눈에 보이긴 하잖아요, 사실. 네네. 내가 봤던 제품을 한 일주일 뒤에 또 보고. 그거는 일단은 세상에 상품이라는 게 한정적이기 때문에 일단 어쩔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그렇죠, 네. 근데 일단은 이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키워드가 우리의 상권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전기톱을 뭐 가지치기 톱 이렇게 올려놓으면 절대 이게 전기톱에서는 검색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제품이라는 거죠. 근데 이걸 의도적으로 내가 전기톱만 100개 올리겠다 이런 생각만 가지지 않으면 사실상 내가 최대한 키워드를 다양하게 짜주겠다면 충분히 소싱할 수 있는 건 넘쳐나거든요. 왜냐면 전기톱은 디자인도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네. 물론 예시가 전기톱일 뿐이지 모든 상품이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이제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5만 개, 10만 개 올려도 그냥 계속 올릴 수가 있거든요, 상품을. 그래서 오히려 상품을 보면서 이거 예전에 올렸던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거를 내가 예전에 올렸다고 생각을 하면 비슷한 유형의 다른 제품을 가지고 키워드를 또 새로 가공해서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그냥 무궁무진하게 소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매번 소싱하는 제품이 비슷한 정도를 좀 일단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특정 카테고리로만 몰려서 올리는 분들이 한 번씩 보이거든요. 맞아요. 공구나 넘기게. 공구나 농기계는 초반에 유튜브 시작했을 때 저는 실제로 다양한 상품들을 올리긴 했지만 그쪽 상품들이 이제 예시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상품들이 그런 유형의 다른 카테고리도 사실 많이 존재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혹시나 저는 염려되는 건 다양하게 팔아라고 했다가 우리가 다이소에서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올릴까봐 이제 좀 염려가 되긴 한데 네. 이제 구매 대행에 적합한 상품들 중 안에서 다양하게 고르려면 네.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다양하게 소싱을 하려면 첫 번째는 일단은 자기만의 기준이 일단 있어야 돼요. 이 다양함에 대한 기준. 네. 그릇이나 예쁜 아이폰 케이스 이런 게 그분한테 다양할 수도 있지만 저는 전제 조건은 첫 번째로 우리가 쿠팡에서 흔하게 소비할 수 없는 제품 아니면 내가 만약에 구매를 하더라도 진짜 10페이지 넘어가야 국내가 하나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제품. 일단 그런 것들이 먼저 내 머릿속에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품을 소싱할 때 내 머릿속에서 소싱을 하려다 보면 분명히 한계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 보면 내가 소싱했던 뭐 타오바오 샵이라든지 그 사람들 걸 들어가 보면 또 되게 다양한 상품들을 많이 올려놔요. 유사한 거라든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또 소싱하다가 그러니까 가지를 계속 치는 거죠. 내가 네이버에서 또 그 상품을 쳐보면 네. 연관 검색으로 또 다른 것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서 나오는 샵들을 보면서 또 그 샵에 들어가서 어떤 상품이 있을까를 또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계속 이렇게 타고 타면서 상품들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내가 더 좋게끔 그것과 비슷한 유형 다른 뭐 모양의 네. 아니면은 다른 성향의 예를 들면은 편의점 진열대가 나는 조그만한 거를 벤치마킹을 했으면 나는 중형 대형을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그렇게 해서 또 하는 거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아이디어를 찾아나가는. 가만히 있다가 아이디어가 이렇게 똑똑 떨어지진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내 머릿속에서 빼기에도 사실 한계가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진짜 계속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일단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서 촬영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여기 스튜디오 저기 한번 보면요. 레트로 게임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국내에서 시판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저런 유형의 상품은 사실 중국에서 진짜 구하기 쉽잖아요. 네, 쉽죠. 그러면 저 카테고리가 뭐죠? 게임기? 네, 뭐 게임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빈티지 소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쵸, 소품일 수도 있겠네요. 맞죠? 네. 그러면 빈티지 소품이라는 그 카테고리를 네이버에 보면은 그 카테고리 뭐 랭킹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이제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연관 검색어든 아니면은 키워드 도구에 들어가서 검색량을 본다든지. 네.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서 상품을 계속 떠오르다 보면 네. 어떤 사람들은 뭐 계속 헬스 기구만 팔 거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또 계속 뭐 농기계만 팔 거고 네. 그런 식으로 거기 프레임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 프레임을 벗어나기 위하려면 아까 새벽님이 얘기했던 그 기준을 가지는 빈티지 소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카테고리가 사실 뭐였지? 그럼 그 카테고리 중에서 또 아까 그 기준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상품들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농기계에서 완전 새로운 탈피된 프레임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저는 상품을 보시는 게 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 말고도 뭐 시즌성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보면 진짜 엄청 많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 유튜브에서 출연하신 분들이 말씀하신 것만 봐도 사실상 상품에 대한 아이디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사실 얻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금 염려되는 부분은 시즌성 올리려 했으니까 시즌성만 올려야겠다. 이러면은 조금 문제가 되거든요. 네, 그것만 좀 주의해서 하면은 상품은 진짜 많은 아이디어에서 얻을 수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좀 심각한 사연인 것 같아요. 이분은 망설이지 말고 보내라는 말씀에 용기를 냅니다. 네, 저 같은 성향인 사람도 계속 할 수 있는지 사로잡혀 있습니다. 전 주문이 반갑지가 않습니다. 네, 이분 주문이 반갑지 않대요. 네, 저는 주문이 안 들어오는 게 더 무서웠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직접 보지 못한 상품에 대한 불신, 그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올린 상품에 대한 불안, 배송 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불안. 여튼 불안으로 귀결이 되네요. 저의 개인적인 상황이 이런 불안을 가중시킵니다. 1년 넘게 취업을 못하고 있고 가장이라서 매달 생활비도 빠듯하다라고 하셨어요. 조금이라도 사고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한 마음으로 주문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상품 올릴 때도 심사숙고하다 보니 항상 강조하시는 업로드 개수를 채우기가 힘들고 올린 거를 자주 삭제하기도 합니다. 그동안 반품이나 배송으로 손해를 크게 본 것도 아닌데 심적으로 왜 이렇게 위축이 되는지라고 하셨어요. 이 업에 너무 적합하지 않은 성향인 걸까요? 자책만 하게 되네요. 자금은 400만 원을 마련해뒀고 취업하기 전까지는 전업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저 같은 사람이 계속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셨네요. 네. 제가 근데 이거 사연을 보니까 네. 이분이 지금 이제 취업하기 전까지 400만 원으로 이제 이 사업을 약간 가장으로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보면서 처음에 든 생각이 왜 꼭 취업하기 전에는 이걸 전업으로 해야 될까라는 이제 생각이 커요. 왜냐면 불안이라는 게 조금 내가 불안정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몰빵해서 내가 잘 돼야 된다라는 마음이 깔려 있으니까 사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단순한 알바라도 해서 현금을 모으면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네네. 네, 왜냐면은 이 사업에 전체 몰빵을 하고 있으면은 당연히 하루하루가 안 되면 너무 불안할 것 같아요, 이분처럼. 네. 그러니까 저는 불안하다고 한 그 요소들이 네. 매출이 안 나와서 불안하다는 것보다는 네. 이런 구조 자체가 불안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상품이 파손 나면은 어떡하지? 그리고 만약에 소비자가 전화 오면 어떡하지?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엄청 미리 걱정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장사를 할 때 네. 치킨집을 또 치킨집 치킨집이요? 해볼게요. 네. 닭 튀기는 건 진짜 잘하는데 네. 카운터에 가면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카운터는 잘 보지만 닭을 또 못 튀기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그쵸. 네. 그러면 사실 카운터에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닭 튀기면 되잖아요. 네. 그럼 저는 혹시 이분이 그런 성향이 안 맞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장사나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 그 변수들이 많잖아요. 다가오지 않는 변수들을 어떻게 보면 아무렇지 않게 이걸 불안함 없이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네. 그냥 이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모든 사건들이 다 떠오르면서 불안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 거라고 전 추정이 되거든요. 네네. 저는 이걸 언제 느꼈냐면 이 문장의 첫 문장에 보면 망설이지 말고 보내라는 말씀에 용기를 냅니다라는 그 이 문장 있잖아요. 네네. 전 이거 자체가 이분의 성격인 것 같아요. 뭐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성격이 어떻게 보면 디테일하면서 네. 되게 꼼꼼하고 그런 일들을 잘 하실 수 있는 성향을 가졌을 거라고 저는 추측이 돼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완벽주의자인 거죠, 이런 네, 분들은. 네, 네. 그러면 그 완벽주의자들이 잘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게 뭐가 있죠?
일단은 근데 제가 보면은 이분은 구매대행이라는 업 자체가 사실 상품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사실은 CS기도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우리 일이 예전에 해외 직구 대행업이라는 코드가 나오기 전에는 서비스업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는 서비스를 하는 입장인데 사실상 볼 수 없는 물건에 대한 서비스를 하는 게 나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면 사실 구매대행이라는 일 자체가 진짜 힘들게 다가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같이 했던 분들 중에 두세 달 만에 순수익이 400 이상이 나온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접어버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아니 어떻게 순수익 400만 원을 나오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접을 수 있냐라고 했는데 사실 그 CS가 본인이 감당하기엔 너무 힘들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컨트롤 자체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으면 차라리 구매대행보단 사입이 더 맞을 거라 보거든요. 맞아. 분석하면서 막 네. 이렇게 해 나가는 거. 제가 또 같이 셀러 하시던 분들 중에는 그 구매대행의 CS가 너무 힘들어서 잘 나가는 제품을 아예 수입해서 하루 종일 전화로 CS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분은 오히려 그 길로 가면서 매출이 되게 올라갔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만약에 내가 물건을 보고 CS 하는 거에는 자신이 있다면 이분 성향 자체가 그래도 좀 그보다는, 네, 완벽주의자라서 오히려 그게 또 잘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런 성향은 구매 대행이랑 안 맞을 수 있다는 거를 얘기를 했는데 네, 그렇죠. 이분 혹시나 좌절하실까봐 네. 저 걱정되네요. 네. 근데 뭐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만 할 수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잘 되는 성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구대랑 이런 성향은 좀 잘 맞다. 이때까지 제가 진짜 매출 많은 셀러분들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오히려 엄청나게 꼼꼼하신 분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오히려 조금 막 대충대충 하고 그런 분들이 오히려 실천을 빨리 해놓고 네. 문제가 생기는 거에 대해서 그때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해결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되게 잘 되는데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그런 사례도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요? 이분이 이렇게 뒤에 의자가 달린 그런 자전거를 하나 팔았대요.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갈 거라고 그런 자전거를 하나 팔았는데 막 엄청 친절하게 CS 다 하고 해서 팔았는데 이게 실제로 국내에서 가다가 길 한복판에서 자전거가 서버렸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그때 바로 그 자전거 업체에 진짜 한 80군데 전화해가지고 자전거 그 중국 자전거를 수리할 수 있다는 분을 찾아서 견인까지 불러가지고 다 해결을 시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자전거가 나중에 이렇게 중국 제품이 파손나면 어떡하지 휘면 어떡하지라고 고민하기보다는 일단은 먼저 팔아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을 해주자. 아까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나고 일단은 먼저 지르고 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일단 구매대행 되게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금방 그 자전거 견인한다 했잖아요. 네. 살짝 약간 자전거 아닌 것 같은 자전거 느낌. 견인 아닌가? 약간 MSG 좀 쳤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구매 대행에 맞는 성향은 너무 이게 논리적이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구매 대행 같은 경우는 그냥 약간의 확률 가지고 많이 때려 올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0% 팔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상품을 많이 올려버려서 이게 확률을 100%로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논리를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키워드가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원리 싹 다 이해를 해야 상품 올릴 때마다 뭔가 성격적으로 네. 받겠죠. 그리고 주문 처리할 때도 이 상품을 소비자한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품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그 논리적으로 설명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덜 논리적인 사람? 네, 그렇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조언을 드리자면 구매대행이라는 제품 자체가 실제로 우리가 보지 않으니까 네. 그 말은 반대로 우리가 완벽하게 그 제품에 대한 해결책을 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차라리 우리가 일단은 마음속에 그걸 깔아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이 제품을 모른다. 이걸 깔아서 오히려 말 그대로 저희 업은 구매 대행이니까 그렇죠. 구매자가 원하는 것과 궁금한 것들을 우리가 그것만 빠르게 판매자한테 알아봐주고 해결해준다. 그것만 되면 사실 이 성향이 조금 내려질 것 같긴 하거든요. 좋은 비유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최근에 서울 쪽으로 이사를 왔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집을 알아봐준 그 중개 소장님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이 집을 한 10채 정도를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네. 그 10채 모두 다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하잖아요. 제가 물어보면 메모해놨다가 그때 알아보고. 집주인한테 전화해서 네. 알아봐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구매대행업자로 또 비유를 해보면 부동산 중개소장이랑 완전 똑같은 역할인 거죠. 소비자가 물어보면 그냥 제조한 사람한테 알아봐주고 네. 이게 부동산 중개소장보다 나은 게 우리는 온라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랑 얼굴 맞닥대지도 않고 전화로 이렇게 뭘 하지도 않잖아요. 네. 거의 다 문자로 하기 때문에 훨씬 더 괜찮지 않나요? 네, 저도 오히려 그것만 해결될 수 있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눈앞의 것만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분은 벌써 주문도 많이 들어왔고 지금 CS가 밀려오고 이런 그렇죠. 상황이 맞아. 아니니까 이것도 중요하죠. 네. 차라리 눈앞에 그냥 지금 당장 일단 상품 올려보자. 이거만 바라봐야 해결이 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문제인 것 같거든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봐요. 맞아요. 예전에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셨거든요. 자기가 이제 전기 관련 제품을 네. 구매가 들어왔는데, 네. 근데 이 제품이 만약에 전기가 이렇게 끊겨가지고 불이 나서 공장에 불이 타면 네. 이게 아. 저희가 엄청나게 크게 피해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약간 네. 지나가는 여자분한테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거 비슷한 있죠. 느낌인데.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이분은 50대 남성이시라고 하고요. 대기업 25년 다니다가 얼마 전에 희망퇴직 하신 분이래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이제 둘 있으시다 하셨고, 많은 일을 찾으려고 노력해봤지만 세상이 참 녹록치 않네요. 그리고 이제 부업, 본업 찾다가 저희 유튜브를 보셨다고 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인터뷰를 짜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 하셨대요. 네. 네. 그런 생각 할 수 있죠. 네. 지속적으로 이제 저희 채널 시청하시다가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쌍한 50대 가장이라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다. 네. 그리고 솔직히 이제 삶을 그만두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셨대요. 네. 그 정도로 현재 힘들다라고 하셨고, 이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좀 도와달라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엄청 간절하신 상황인 힘든 것 같아요. 상황이신 거죠, 진짜. 네. 일단은 저희 인터뷰는 100% 진실이고요. 네. 댓글에 아직 달려요. 아, 그쵸. 저거 다 구라다, 뭐 이런 네. 식으로. 100% 진실이고 사실 마진율이나 이런 것도 다 괜찮으신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분들은 사실은 그냥 갑자기 구매대행해서 잘 된 건 아니고 그분들이랑 저희는 인터뷰하기 전에 항상 사전에 얘기를 하잖아요. 얘기를 많이 하죠. 진짜 될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될 정도로 열심히 하셔서 대부분 된 거라고 봐요. 열 몇 시간 거의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 그렇고. 자, 근데 이분은 대기업을 25년 다니다가 대학생 아들 이제 둘이나 이제 있으시고 희망퇴직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매대행을 하거나 뭐 어떤 일을 하고 계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약간 좀 이해는 되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회사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25년 살다가 나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통수님도 처음에 회사 그만뒀을 때 사실 막막하죠. 우연하게 회사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된다고 해서 시작을 했지. 제가 그 전에 이거 계속 해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안 와닿죠.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엄청 만족하는 거고. 네. 그게 사실은 이런 도전 자체가 사실 너무 좀 힘든 것 같긴 해요. 내가 아예 안 해본 분야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은 저보다 훨씬 심한 게 여러 가지가 겹쳐 있잖아요. 네. 연세도 좀 어느 정도 있으셔서 다른 회사나 아니면 다른 어떤 업종에서 받아주지 않는 이제 환경, 그 다음에 자녀도 둘. 돈 나가는 것도 많으실 거고, 네. 이제 50대이시니까 새로운 거를 익히는 거에 대한 그 두려움? 그러니까 이제 아무것도 못하면 난 어떻게 되지? 이런 이제 겹겹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 제가 얘기하니까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하버드 대학 나오신 분이 계세요. 네. 연세도 한 60대 네, 거의 다 60대이시고, 네. 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은 과거에 엄청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맞아요. 교수도 맞아. 하시고. 교수고 큰 영어 학원도 운영하셨고. 네. 근데 이분이 저한테 갑자기 이렇게 강의 끝나고 찾아와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나 같은 사람이 엄청 많을 거다. 나는 하버드 대학도 나왔고, 그런데 어디 가서 할 게 없더라. 근데 나 같은 사람이 못하는 이유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몰랐다. 뭔가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있는 세상인지도 몰랐고, 네. 근데 지금은 알기 때문에 나는 시작해서 너무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분이 쉬는 시간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이제 내가 그래도 하루에 15시간씩 하니까 많은 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익이 올라오고 있고 가능성이 보여서 되게 일은 재밌다. 사실 근데 컴퓨터를 잘 안 했던 분이라서 사실 일이 되게 힘들긴 한데 조금씩 이제 익숙해지고 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막 받는데 와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자, 이분도 어떻게 보면 자녀도 있을 거고, 근데 심지어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은 당연히 집에 앉아서 컴퓨터로 구매대행 한다고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시선 이런 거 안 떠올랐을까요? 엄청 많이 떠올랐어요. 엄청 많이 떠올랐겠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냥 나는 지금 나이 들었고 할 거 없는 거 그런 상황을 인정해 버리는 거예요. 일단 네. 인정하고, 그럼 난 제로부터 어떤 걸 시작하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냥 바로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분야에서 사실 컴퓨터나 이런 게 힘들다고 하면은 남들보다 2배로 노력한다. 그렇죠, 네. 그런 게 깔려 있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가 하고 나서 안 되는 거를 차라리 그냥 겪고 좌절을 하는 게 낫지, 그냥 지금 이런 겹겹이 쌓여있는 그 현황에 빠져가지고 좌절 느끼시기에는 너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사실 이 구매대행이라는 게 장점이 처음 시작할 때는 자본도 별로 안 들어가고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냥 시간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이 고민을
2, 3개월 더 한다고 해서 더 좋은 선택지가 생길 거라는 확률이 되게 낮잖아요. 2, 3개월로는. 차라리 그러면 2, 3개월 정도 해보시고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한 가능성 판단만 해도 엄청난 수확이라 보거든요. 그러면 이 고민이 한 방에 다 사라질 거라 생각해요. 네. 그때 내가 이걸 도저히 안 맞겠다 싶으면은 그만두시면 되는 거고, 해봐야 뭐 사실 들어간 게 별로 없으니까요. 맞아요. 2, 3개월 해봤을 때 와 이런 길이 진짜 되구나라고 한다면 그 길로 엄청나게 열심히 하시면은 완전히 새로운 또 제2의 길이 열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 만약에 100명을 강의 수강을 했으면 그 중에 상위 5%인 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40대, 50대 아 맞아요. 네, 컴퓨터 모르시는 분들. 네, 의외에 네, 진짜 그런 분들이 상위 5% 안에 거의 다 들어가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난 모르니까 그냥 해야지. 네. 그냥 조금 하니까 되네, 재밌네, 네. 또 해야지. 이게 되는 거죠. 저도 진짜 충격 먹었던 게 옛날에는 그런 생각 했거든요. 이게 컴퓨터 다루기 힘들면 이 일이 힘들지 않을까? 많은 컴퓨터 스킬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 일 자체가 내가 너무 힘든 일인데 그랬는데 오히려 제 그 생각이 다 깨져버렸어요. 오히려 1, 2등 하시는 분이 다 40대 분, 50대 분 이래서 저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분은 그냥 너무 걱정 마시고 일단 시작해 보시면 좋겠다. 구매대행뿐만 아니라 뭐든지 네. 시작해 보면서 아주 사소한 성공 이런 것들을 지금은 겪으셔야 될 상황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어쨌든 이분도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늘 구독자분 사연을 얘기를 했는데 네. 첫 번째 분이 생각나네요. 아, 그쵸. 쓴소리 해서 네. 괜찮겠죠? 최대한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내 마음속에 완벽할 수는 없다라는 걸 깔면은 사실상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사연자분이 자기가 그 최대한 완벽하려고 하는 성향을 좀 놔야 된다는 걸 계속 인지를 또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안 된다면 그냥 진짜 다른 업종으로 갈아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이게 안 된다 판단되면 소싱 안 하고 그 시간에 면접을 더 많이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지금 시기에는.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혹시나 상처가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럼 저희가 어쨌든 사연을 또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게시글에 공지를 올린다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주시는 거는 저희가 따로 콘텐츠를 다루었으니까 그거는 이제 저번에 올라간 영상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인사해야 되나? 감사합니다.